요즘 정말 취업이 쉽지 않죠. 모두들 알고 계십니다. 특히나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20대가 아니라 진짜 30살이 넘어가는 취업 N수생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뭐 오프라인으로 봤을 때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제각기 이유가 각자 다르지만 이게 20대 중후반부터 지금 30살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넘어갔는데도 안 되는 분들에 한해서 진짜 답답할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피면 좀 더 효율적일까? 어떤 게 좀 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28, 29은 남자 나이 기준입니다. 가는 거였어요. 아무리 늦어도 30, 31에 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물론 산업군마다 다르겠지만 이 29에서 31까지 특히나 해외 영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뭐 원래부터 해외 문화권에 살아가지고 굳이 또 안 갔다 왔다. 근데 이러신 분들도 있지만 아주 대다수의 분들은 결국에는 대학교 다니면서 교환학생을 하든 뭐 워홀을 가든 어딜 가든 결국 갔다 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이가 차게 되고 여기서 졸업을 하자마자 취업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러면 밀리다 보면 진짜 29살, 31살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취업 N수생이 정말 많아지고 있고 근데 이 와중에 또 같은 신입을 보더라도 중고 신입이라는 경쟁자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갔을 때는 오히려 생신입을 좀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확실히 스펙이든 1차든 뭐든지 간에 중고 신입이라는 이 경쟁자들이 정말 부담스럽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나름 취업을 해서 좀 제가 아는 한도에서 이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중고 신입으로 썼었고 그런 경우에 생신입 분들을 만났을 때 그 면접장에서 전 자신 있었어요. 내공이 다르다. 그래도 뭐 한 1, 2년 해본 애가 훨씬 더 알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리 그 전에도 취업 준비를 했었으니까요. 특히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무시 못합니다. 제가 직접 체감했습니다. 28살 그 다음에 한 작년까지만 해도 뭔가 신입은 쓰면 좀 될까 말까 였었는데 지금 31살이거든요. 신입으로 그래 여기는 한번 신입으로 써볼만해 라고 했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런 기업은 좀 인기도 많고 소위 말해서 갓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나이는 진짜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두 번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자소서를 계속 고치고 잘 쓴다고 그만큼 효율이 있을까? 어차피 내가 가진 경험은 이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계속 고치고 이게 뭐 고치는 게 얼마 안 되면 모르겠지만 이게 반년이 되고 이게 1년이 되고 이게 1년 반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생신입일 때 썼던 자소서들을 다시 한번 봅니다. 동아리 얘기. 내가 한중 동아리를 교내 최초로 만들었다. 그 당시엔 정말 있어 보였어요. 캐나다 방문 판매. 야, 내가 캐나다에 가서 진짜 영어도 갓 배우고 하고 있는데 방문 판매를 했다고? 의류 매장 영업. 그 다음에 야, 내가 진짜 교환학생 가서 뭘 했어. 나 국제무역사 공부했다. 이런 내용들을 정말 많이 썼었는데 지금 와서 자소서를 한번 싹 간다. 저는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자소서를 한번 갈았거든요. 1년 반만 실무를 해도 훨씬 이것들보다 쓸 거리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리고 일 경험이고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이죠. 그래서 과연 이 주구장창 세월은 흘러가는데 자소서만 고친다고 될 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자소서를 정말 막말로 말해서 개판으로 써도 스펙이 좋으면 붙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31살에 취업한 형입니다. 제 친한 아는 형이고요. 29살 때 저의 나이가 이제 28살 때 같이 취업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때는 이 형이 좀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스펙도 좀 좋지 못했고 어학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부족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형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때 일을 시작했죠. 여기까지 넘어갔어요. 31살까지. 근데 다행히 그나마 형이 계속 자소서만 썼냐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께서 사업을 하셔서 그쪽 관련된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으로 31살 때 결국에 물류 쪽 기업에 합격을 했고요. 이 경험을 다시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누구든 말하면 알 수 있는 그 기업에 갔습니다. 나이가 있더라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왜냐? 경험이 있으니까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다. 진짜 친한 친구인데 과동기입니다. 스펙이 좋지 못했어요. 이 친구가 사실 학점도 3.5였고 어학이 뭐 중국어든 영어든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과 관련 없는 부동산 중견기업에 갔어요. 고생을 하고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완벽히 맞는 건 아니지만 좀 얼추 비슷한 업체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B2C적인 느낌이나 B2B 관련된 그런 느낌의 경험들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들을 토대로 다시 자소서를 싹 갈고 계속 준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스펙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결국 이런 관련된 금융이라든지 어떤 다른 분야에서 서류 합격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물론 체중에서도 많이 떨어지긴 했었지만 이 경험을 토대 삼아서 결국엔 KT를 빼겠습니다. 하여튼 2대 통신사인 좋은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약 자소서 인적성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이 흘렀다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 자소서 정말 잘 쓰고 인적성 정말 잘 푸는 인재를 원하기보다는 여기는 커트라인을 맞추고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느냐의 사람을 뽑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인트가 여기에만 국한되게 된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금 규모가 작더라도 세월이 흐르고 있다면 저는 차라리 점프를 이렇게 한 단계 높여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가 너무 바쁘고 일을 부리고 너무 소위 말하는 이런 기업이 아니라 좀 그래도 워라밸도 어느 정도 있고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기업이기를 바라야 되겠죠. 볼 때는 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보기 쉽지 않지만 뭐 블라인드에 떴다면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최대한 정보를 얻어서 시간이 정말 가고 있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눈을 낮춰서 대기업도 당연히 계속 쓰고 중견도 쓰고 강소기업도 쓰고 이렇게 해서 결국엔 최종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